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 속 인간관계는 참으로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우리는 때로 순진하게 선과 악의 경계가 명확하게 그어져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악당은 누가 봐도 악당의 얼굴을 하고 있고 영웅은 언제나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는 대놓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당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며 바로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당신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깊은 통찰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응원이자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감성지능이라고 하면 부드러움이나 무조건적인 공감, 따뜻한 연민과 같은 단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는 감성지능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감성지능이 최고 수준에 이르면 그것은 단순히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간 행동의 근원에 있는 패턴을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통달하는 경지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능력이 어두운 의도를 가진 전략가의 손에 쥐어질 때 우리는 다크 엠패스라는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도구 중 하나가 됩니다. 다크 엠패스는 타인의 감정을 그저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공감의 수준을 초월하여 그 감정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감정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감정을 관찰하고 측정하며 그 감정의 기원과 목적을 냉철하게 계산합니다. 그들이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 그들은 단순히 분위기를 감지하는 것을 넘어 그 공간을 해부합니다. 누가 불안해하는가? 누가 과장된 행동을 하는가? 누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 모든 이해는 상대를 위로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제, 자기보호, 그리고 필요하다면 파괴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감정적 깊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조종의 도구로서 감정을 흉내낼 뿐 타인의 내면 세계를 진심으로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심리적 구조는 허세와 위태로운 자존감,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절박한 욕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마치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성과 같습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자아상을 구축하기 위해 외부의 찬사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탓하며 지배하려 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그들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전략은 감정의 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이며 얕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크 엠패스가 등장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달리 다크 엠패스는 찬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가진 과대망상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아의 눈이 멀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목받을 필요 없이 조용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보이지 않음이 그들의 가장 큰 힘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화려하게 자신을 연기하는 동안 다크 엠패스는 그를 연구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떠드는 동안 다크 엠패스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단순히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찰나의 미세 표정, 목소리의 미묘한 변화, 무의식적인 행동까지 그야말로 상대의 모든 것을 읽어냅니다. 한국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은 눈치의 달인을 넘어선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굵은 글씨로 쓰인 책처럼 나르시시스트를 훤히 읽어냅니다. 이 둘의 관계에는 근본적인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쉽게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크 엠패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돈 속에서 번성하기에 상대를 도발하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논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하지만 다크 엠패스는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밀하게 대응합니다. 그들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게 상대의 공격을 반사하고 굴절시키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들은 언제 상대를 인정해주고 언제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어떤 질문이 상대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어떤 침묵이 나르시시스트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무기화된 감성 지능은 일종의 심리적 합기도와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감정적으로 공격해오면 다크 엠패스는 힘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르시시스트가 달려드는 그 힘과 기세를 역으로 이용하여 그를 넘어뜨립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결점을 남에게 투사하면 다크 엠패스는 그 망상을 드러낼 만큼만 교묘하게 비춰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면 다크 엠패스는 오히려 나르시시스트의 이미 불안정한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미묘하게 심습니다. 다크 엠패스는 직접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르시시스트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둘 뿐입니다. 이것이 다크 엠패스를 나르시시스트에게 그토록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 즉 깊이 있는 감정, 성찰적인 침묵, 통제된 연민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가 정면으로 맞서거나 굴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이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냉철한 정밀함입니다. 그들은 차분한 관찰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우월하다고 믿기 때문에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은 하나의 역설 덩어리입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내면은 지독하게 연약합니다. 강인함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정교하게 만들어진 허상이며 깊은 불안감을 가리기 위한 가면일 뿐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부적절함을 감추기 위해 우월하다는 이미지를 투사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려는 절박한 욕구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 할수록 그들은 정작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인정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견고하지 않습니다. 유리처럼 부서지기 쉽습니다. 비판이나 도전, 반박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아주 사소한 무시에도 불균형적인 분노, 회피 또는 수동적 공격성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강함이 아니라 지배력으로 위장한 연약함입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합니다. 아첨, 조종, 삼각관계 만들기, 책임 전가, 가스라이팅. 이것들은 적응 전략이 아니라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성찰하거나 진화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응하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똑같은 순환 속으로 후퇴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측 가능성이 그들의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그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물처럼 관리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다른 사람들은 고유한 감정 세계를 가진 개인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 거울, 혹은 위협일 뿐입니다. 이런 세계관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만큼이나 감정적으로 얕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말없이 관찰할 수 있는 사람, 조종당하지 않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감정적 강압 앞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의 깊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과소평가합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취약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왜 평소의 수법이 통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자신의 매력이 정중한 거리감으로 되돌아오는지, 왜 자신의 모욕이 아무런 반응 없이 흡수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두려움, 자신의 정체가 간파당했다는 공포 때문에 동요합니다. 공감 능력은 흔히 친절함과 동의어로 여겨집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면 반드시 연민이나 용서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이상주의의 뿌리를 둔 오해일 뿐입니다. 공감은 선함이 아닙니다. 공감은 인식입니다. 타인의 감정 세계로 들어가 그들의 두려움, 자부심, 욕구, 수치심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몇몇 드문 개인들에게 이 능력은 의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대신 칼날처럼 날카롭게 만듭니다. 이들이 바로 다크 엠패스입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을 가졌지만 거기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지만 그 감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공감가들이 종종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자신을 희생하는 쪽을 택하는 반면 다크 엠패스는 전략적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지만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해결해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 때문에 당신의 감정적 짐을 대신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고, 느끼고, 그리고 선택합니다. 자신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주도권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어떤 심리적 대결에서도 엄청난 이점을 줍니다. 그들은 죄책감이나 사랑받고 싶은 강박에 의해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감은 굴복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다크 엠패스는 나르시시스트를 해체할 때 정면으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그리고 확실히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듣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계속 말하고 자신의 망상과 조종술, 우월하게 보이고 싶은 절박한 욕구를 드러내도록 딱 그만큼의 감정적 피드백만 제공합니다. 다크 엠패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진공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버튼을 누르고 반응을 유발하고 자신이 만든 드라마를 먹고 삽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술이 차분하고 계산된 인식 앞에서 무력해지면 그들은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깊이 느끼면서도 통제권을 내주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크 엠패스는 바로 그 심리적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합니다. 그들이 나르시시스트를 비추는 것은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드러내고 선을 넘도록 만들기 위해 그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반사해줍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과정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크 엠패스는 그들을 폭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르시시스트가 스스로를 폭로하도록 허용할 뿐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던지는 질문, 의도된 침묵, 미묘한 표정 변화, 이런 것들은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공들여 만든 정체성의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기 위해 설계된 계산된 감정적 개입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힘으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기대하는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을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무의미함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다크 엠패스 모두에게 통제는 중심적인 집착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의도, 그리고 인식의 수준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조종과 기만, 지배를 통해 통제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심리적 틀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물도록 강요합니다. 반면 다크 엠패스는 힘이나 환상을 통해 통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완벽히 통제하고 타인을 깊이 이해하며 상황의 역학을 꿰뚫어 봄으로써 통제력을 얻습니다. 그들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현실을 왜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명확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숨어있는 가면을 벗겨낼 때 힘을 얻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상황에 들어서면 즉시 그 상황의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지배력을 과시하거나 매력을 발산하거나 혹은 희생자인 척하며 관심과 통제를 확보하려 하죠. 그러나 이런 행동은 메시지 이면의 동기를 감지하는 다크 엠패스에게는 너무나 투명하게 보입니다. 다크 엠패스는 나르시시스트의 연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것을 관찰하고 해석하며 침묵 속에서 조용히 판을 다시 짭니다. 이 지점에서 진정한 통제권 싸움이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대화를 이끌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힘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크 엠패스는 나르시시스트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끼어들거나 바로잡거나 맞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진해 보이지만 나르시시스트의 내적 논리를 뒤흔들도록 신중하게 선택된 질문을 던집니다. 다크 엠패스의 숙련됨은 그들이 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갈망하는 칭찬, 인정, 감정적 반응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이 부재는 진공을 만들고 그 진공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내면으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면 뒤에 삽니다. 인정과 찬사, 통제를 얻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거짓 자아입니다. 이 가면은 그들의 보호막이자 위장이며 정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갑옷입니다. 그리고 이 가면이 많은 상황에서 최소한 피상적으로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에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거짓 자아는 유연하지 않고 단단하며 부서지기 쉽습니다. 진정한 성찰이나 책임, 진실된 도전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특히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명료함으로 전달되는 진실과의 모든 대면은 그들이 수년에 걸쳐 구축한 인격을 파괴할 위협이 됩니다. 다크 엠패스가 바로 이 지점에서 유독 위험해지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분노나 눈물, 애원으로 나르시시스트에게 맞설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이 피해자이거나 우월하다는 증거로 예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크 엠패스는 관찰과 침묵, 그리고 알고 있음으로 맞섭니다. 다크 엠패스는 힘으로 가면을 찢어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뻔하고 극적이며 나르시시스트가 공격으로 규정하기 너무 쉽습니다. 대신 그들은 가면이 저절로 미끄러져 내리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거울을 들어 보입니다. 아첨하는 거울도
왜곡하는 거울도 아닌 진실의 거울을 말입니다. 다크 엠패스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소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고요함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자랑은 과장되게 들리고 모든 비난은 힘을 잃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마도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깊고 불편한 방식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폭로는 나르시시스트의 성장을 촉발하지 않습니다. 방어 기제를 촉발합니다. 하지만 진실에 저항할수록 그들의 거짓 자아는 더욱 균열됩니다. 거짓 자아는 자기 인식의 무게를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무관함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명확하게 보고도 감명받지도 이협받지도 통제당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입니다. 다크 엠패스는 나르시시스트를 철저히 이해함으로써 그들이 의존하는 신비감을 제거합니다. 그들은 대결이 아닌 이해를 통해 환상을 걷어냅니다. 변화는 편안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결 속에서 환상과 현실, 가면과 거울의 충돌 속에서 단련됩니다. 다크 엠패스는 무모하게 대결을 추구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 명확함과 평정심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 맞섭니다. 다크 엠패스는 나르시시스트가 필요로 하는 감정적 연료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나르시시스트가 논쟁을 기대하는 곳의 침묵을, 혼란을 기대하는 곳의 관찰을, 굴복을 기대하는 곳에 존재감을 제공합니다. 이 대결 속에서 역학관계는 전환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현실을 정의하는 능력을 잃기 시작하고 그들의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가능하게 하고 강화시키는 수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순환을 방해하는 대결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크 엠패스는 나르시시스트를 고치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과 주체성에 대한 오해일 것입니다. 하지만 환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잔인함 없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책임을 묻음으로써 그들은 변화가 이론적으로나마 가능해지는 유일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진실에 뿌리 내린 불편함입니다. 이 대결은 나르시시스트만을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다크 엠패스 또한 이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감정적 굴복에 무너지거나 잔인함으로 보복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자아를 공고히 합니다. 공감이 약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해가 동의를 의미하지 않고 감정적 깊이가 심리적 힘과 공존할 수 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합니다. 대결은 거짓된 자아가 산산조각 나거나 버려지는 도가니입니다.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우며 종종 저항에 부딪히지만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제지 없이 계속 나아가고 환상은 온전하게 유지되며 조종의 순환은 계속됩니다. 다크 엠패스는 힘이 아닌 인식으로 그 순환을 중단시킵니다. 그들은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추기 위해 굳건히 섭니다. 그리고 그 반사된 모습 속에서 환상은